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아버지는 일어났다. 30년째 같은 시간 같은 루틴. 김영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옷을 입고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그게 아버지의 일이었다. 나는 그 소리가 싫었다. 새벽마다 들려오는 트럭 시동 소리.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마치 그러면 아버지의 존재가 사라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30살. 김수빈. 대기업 마케팅 팀장. 연봉 7천만 원. 강남 오피스텔에서 혼자 산다.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60살에 아직도 새벽 배달을 하는 사람이었다. 수빈 씨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랑 뭐해요? 금요일 저녁 회식 자리였다. 마케팅팀 신입사원 지연이 물었다. 별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이었겠지만 나는 순간 굳었다. 주말이요? 그냥 집에서 쉴 것 같아요. 부모님 뵈러 안 가요? 저는 매주 가는데. 바쁘잖아요. 일도 많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근데 수빈 씨 아버지 뭐 하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 하필 그 질문이야? 옆에 앉아있던 이대리 박 과장 최 부장까지 슬쩍 귀를 기울이는 게 느껴졌다. 그냥 자영업이요. 무슨 자영업이요? 그냥 작은 사업이요. 거짓말이었다. 배달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 새벽마다 우유 상자 나르고 신문 돌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해. 다들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니 병원장이니 최소한 자기 사업체 하나쯤은 있는 집안인데. 나만 달랐다. 나만 배달부의 딸이었다. 집에 가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랬을까? 아버지가 창피해진 게. 어렸을 때는 안 그랬다. 새벽에 나가시는 아버지가 대단해 보였다. 우리 아빠는 새벽에 일해.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달라졌다. 친구들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출근했다. 승용차를 몰았다. 우리 아버지는 새벽마다 낡은 트럭을 몰았다. 손은 거칠게 갈라지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다. 수빈아 아빠 직업이 뭐야? 중2 때 반 친구가 물었다. 그냥 회사원.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점점 커졌다. 고등학교 때는 무역업이라고 했다. 대학교 때는 물류사업이라고 했다. 거짓말의 스케일이 점점 커졌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배달을 했다. 2025년 3월 1일.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갔다. 분당 외곽의 작은 아파트.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사는 집이었다. 20년째 같은 곳에서. 왔냐?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다. 허리가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다. 손은 여전히 갈라지고 거칠었다. 예순인데 일흔처럼 보였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응. 했다. 뭐 드셨는데요? 라면. 또 라면이다. 아버지는 늘 라면만 드셨다. 요리를 못하시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20년간 그렇게 사셨다. 아버지 제가 용돈 드릴게요. 필요 없다. 그래도요. 좋은 거 드셔야죠. 괜찮다. 아버지는 늘 그랬다. 필요 없다 괜찮다. 그 말밖에 안 하셨다. 나는 10만 원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아버지 이제 배달 그만두세요. 제가 돈 벌잖아요. 연봉 7천이에요. 아버지 모실 수 있어요. 괜찮다. 괜찮긴요. 허리도 안 좋으시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뭘요? 뭘 조금만 더 해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배달로 뭐가 되겠어요? 30년 했는데 뭐가 남았어요? 이 작은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저 창피해요. 솔직히. 말이 튀어나왔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 회사에서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배달한다고 어떻게 말해요? 다들 아버지가 뭐 대단한 사람인데 저만. 미안해요. 근데 솔직한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냥 TV만 보셨다.
마치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나는 일어섰다. 저 가볼게요. 그래. 건강 챙기세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느낌. 뭐가 잘못된 걸까? 나는 틀린 말 안 했다.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다. 아버지도 현실을 아셔야지. 30년간 배달해서 뭐가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 열흘 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수빈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분당 서울대병원입니다. 아버지 김영수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십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다. 뭐라고요?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회사를 뛰쳐나왔다. 열흘 전에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배달로 뭐가 되겠어요? 저 창피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택시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기도했다. 아버지, 제발. 분당 서울대병원.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뛰었다. 하이힐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영수 환자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딸이요. 딸이에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서류를 뒤적였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중환자실로 이송되셨어요. 3층입니다. 중환자실. 그 단어가 심장을 후려쳤다. 계단을 뛰어 올랐다. 엘리베이터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3층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풀렸다. 중환자실 앞. 유리창 너머로 침대들이 보였다. 기계들이 삐삐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영수 환자 보호자 분이세요? 뒤에서 누가 물었다. 돌아보니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담당 의사인 것 같았다. 네, 제가 딸이에요.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잠시 뜸을 들였다. 그 침묵이 불길했다. 일단 앉으시죠. 복도 벤치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아버지께서 새벽에 배달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트럭 안에서 의식을 잃으신 상태로 발견됐어요. 지나가던 분이 신고해 주셨습니다. 트럭 안에서. 새벽에. 혼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원인이 뭐예요? 과로입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단어는 담담하게 들리지 않았다.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습니다. 30년간 쉬지 않고 일하셨다면서요? 하루도 안 쉬셨대요. 휴일도 없이. 30년. 하루도 쉬지 않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이요.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수술.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대략 3천만 원 정도요. 보험 적용되면 줄어들 수 있지만 일단 선납하셔야 합니다. 3천만 원. 내 통장에 있었다. 연봉 7천만 원 받으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다른 거였다. 30년간 하루도 안 쉬셨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 유리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누워 계셨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다.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거렸다. 예순인데 여든처럼 보였다. 얼굴은 헬쑥했고 손은 여전히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손톱 밑에 때가 껴 있었다. 아마 배달하다가 쓰러지셔서 씻을 시간도 없으셨겠지. 아버지. 목이 메었다. 열흘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배달로 뭐가 되겠어요? 저 창피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버지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칠고 갈라진 손. 이 손으로 30년을 버티신 거구나.
새벽마다 우유 상자를 나르고 신문을 돌리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전부 나 때문에. 나 키우려고. 아버지. 미안해요.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 복도로 나왔다. 멍하니 벤치에 앉았다. 아버지 보험이 있을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다. 수술비 3천만 원. 내가 낼 수 있지만 아버지 보험이 있으면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아버지 짐을 찾아야 했다. 응급실에서 아버지 소지품을 받았다. 낡은 가방이었다. 지퍼가 반쯤 고장난 가방. 열었다. 낡은 지갑이 있었다. 열어보니 현금 3만 원. 그리고 내 어렸을 적 사진이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 사진. 누렇게 바랜 사진. 이걸 아직도 갖고 다니셨네. 가슴이 먹먹해졌다. 가방을 더 뒤졌다. 보험 서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서류 봉투가 하나 나왔다. 열어봤다. 보험 서류가 아니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었다. 뭐야 이게? 이상했다. 아버지가 왜 부동산 서류를 갖고 다니시지? 등기 권리증을 봤다.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32평. 뭐? 이해가 안 됐다. 아버지는 분당 외곽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왜 강남 아파트 서류가 있지? 서류 하단을 봤다. 소유자 김수빈. 내 이름이었다. 뭐야? 손이 떨렸다. 가방을 더 뒤졌다. 서류가 더 있었다. 서초구 상가 등기 권리증. 소유자 김수빈. 용인시 토지 등기 권리증. 소유자 김수빈. 송파구 오피스텔 등기 권리증. 소유자 김수빈. 전부 내 이름이었다. 이게 대체? 머리가 하얘졌다. 그리고 가방 맨 밑바닥에서 낡은 통장이 하나 나왔다. 농협 통장. 표지가 닳아서 글씨도 잘 안 보였다. 열어봤다. 손이 떨렸다. 첫 페이지. 예금주 김영수. 잔액을 봤다. 숫자가 이상했다. 자릿수가 너무 많았다. 47억 원. 눈을 비볐다. 다시 봤다. 47억 원. 47억. 미쳤어. 통장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다. 새벽 배달하는 아버지. 낡은 트럭 모는 아버지. 라면만 드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통장에 47억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통장을 넘겼다. 거래 내역이 있었다. 2005년 3월. 강남구 역삼동 토지 매입. 5천만 원. 2010년 5월. 동일 토지 매도. 3억 원. 2010년 6월. 서초구 재개발 분양권 매입. 2억 원. 2015년 8월. 분양권 매도. 7억 원. 2016년 3월. 용인시 토지 매입. 3억 원. 2020년 5월. 용인시 토지 매도. 12억 원. 2021년 7월.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매입. 15억 원. 2022년 9월. 서초구 상가 매입. 8억 원. 2023년 4월. 송파구 오피스텔 매입. 6억 원. 거래 내역이 끝없이 이어졌다. 부동산 투자. 20년간의 부동산 투자. 아버지는 배달만 하신 게 아니었다. 새벽에 배달하고 낮에는 부동산을 공부하셨던 거다.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하고 불리고 또 투자하고. 그렇게 20년. 47억이 됐다. 그리고 그 부동산들.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통장 사이에 접힌 종이가 하나 있었다. 메모지였다. 아버지 글씨체. 삐뚤빼뚤한 어눌한 글씨. 수빈아, 이건 내 결혼 자금이다. 아빠가 30년 모았다.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종이가 눈물에 젖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아버지. 3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서. 허리 아파도. 손 갈라져도. 한 푼도 안 쓰시고. 전부. 나를 위해서였다. 그걸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내가 창피하다고 해도 배달이 뭐가 되겠냐고 해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47억을 모으셨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통장을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다.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상관없었다. 30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창피하다고 했던 그 시간들. 아버지 직업을 숨겼던 그 순간들. 배달로 뭐가 되겠냐고 했던 그 말. 전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 내가 창피해하는 거. 아버지 직업 숨기는 거. 다 알고 계셨을까?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돈을 모으셨던 걸까? 딸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면서. 통장을 다시 봤다. 47억. 이 숫자가 아버지의 30년이었다. 새벽 4시의 추위. 갈라진 손. 굽은 허리. 라면으로 때우던 식사. 전부 이 숫자 안에 들어 있었다. 아버지. 일어나셔야 해요. 나는 통장을 꼭 쥐고 중환자실을 향해 걸어갔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다.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스텐트 시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릴 뻔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비 3천만 원은 내 돈으로 냈다. 아버지 통장에 47억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돈은 내가 쓸 수 없었다. 아버지의 30년이 담긴 돈이니까. 이틀 후 아버지가 눈을 떴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오후였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꺼풀이 떨렸다. 아버지? 천천히 눈이 열렸다. 초점이 흐렸다가 서서히 맞춰졌다. 수빈아?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며칠간 의식이 없으셨으니 당연했다. 아버지, 정신 드세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요. 아버지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셨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배달. 못 나갔네. 그게 첫 마디였다. 자신이 쓰러졌는데 걱정하시는 건 배달이었다. 아버지 배달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몇 시야? 오후 3시요. 아침 배달 못했겠네. 사장님한테 연락해야. 아버지.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배달이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는 그제야 나를 보셨다. 눈이 마주쳤다. 오랜만에 제대로 마주친 눈이었다. 괜찮다. 안 죽어. 괜찮긴요. 30년간 하루도 안 쉬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과로래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돈 번다고 했잖아요.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셨다. 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통장을 알아보신 거다. 어디서 났어? 아버지 가방에서요. 보험 서류 찾다가 발견했어요. 47억이요. 아버지 통장에 47억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이것도요. 부동산 서류들을 꺼냈다. 강남 아파트, 서초 상가, 용인 토지, 송파 오피스텔. 전부 제 이름이에요. 왜요? 이게 대체 뭐예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다. 창밖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갔다. 병실에 햇살이 비껴 들어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을 여셨다. 내 결혼 자금이다. 담담한 목소리였다. 30년 모았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2005년. 내 엄마가 죽고 나서. 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장례식 끝나고 빈집에 들어왔어. 너는 학교 가고 없었지. 거실에 앉았는데 갑자기 무서워지더라. 뭐가요? 너. 아버지가 나를 보셨다. 내가 무서웠어. 이해가 안 됐다. 제가요? 왜요?
엄마 없이 어떻게 키우나. 아빠 혼자 어떻게 하나. 그 생각뿐이었어. 배달비로는 안 됐어. 월 150만 원. 내 학원비 밥과 용돈 주면 남는 게 없었어. 그때 결심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딸은 돈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아버지. 돈이 없으면 무시당해. 아빠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 배달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알아? 눈빛이 달라져. 가슴이 뜨끔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더라. 돈 때문에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더라. 근데 월급만으론 안 됐어. 평생 배달해도 10억 못 모아. 그래서 공부했어. 공부요? 부동산.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다. 새벽에 배달하고 낮에 도서관 갔어. 부동산 책 읽었어. 처음엔 하나도 몰랐어. 경매가 뭔지 재개발이 뭔지 분양권이 뭔지. 1년 걸렸어. 이해하는데 상상이 안 됐다. 새벽에 배달하시고 낮에 도서관에서 공부하셨다고? 2005년 말에 첫 투자했어. 강남 외곽 땅.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그 돈은 어디서? 10년 모은 거야. 배달하면서. 쪽잠 자면서 모았어. 한 달에 30만 원씩. 10년이면 3,600만 원. 나머지는 적금 이자. 10년간 한 달에 30만 원씩. 쪽잠 자면서. 그 땅이 2010년에 재개발 들어갔어. 아버지의 눈에 빛이 들어왔다. 5천만 원이 3억이 됐어. 그때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3억으로 서초 분양권 샀어. 5년 뒤에 7억 됐어. 7억으로 용인 땅 샀어. 5년 뒤에 12억 됐어. 아버지는 손가락을 꼽으셨다. 그렇게 20년. 47억이 됐어. 믿기지 않았다. 새벽 배달하시는 아버지가. 손 갈라지고 허리 굽은 아버지가. 20년간 부동산 투자를 해서 47억을 만드셨다고. 근데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말하면 안 됐어. 왜요? 아버지가 나를 똑바로 보셨다. 돈 있으면 버릇 나빠져. 편하게 살면 노력 안 해. 스스로 성공해야 진짜 성공이야.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 대학도 장학금 받고 취직도 잘하고. 연봉 7천이라며. 네, 그게 내 실력이야. 아빠 돈으로 산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말 안 했어. 내가 다 하고 나면 그때 주려고 했어. 다 하고 나면요? 결혼. 아버지가 살짝 웃으셨다. 시집 갈 때 주려고 했어. 서류 다 준비해뒀어. 내 이름으로 다 돌려. 그제야 이해가 됐다. 왜 그 많은 부동산이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47억이면 평생 돈 걱정 없어. 일 안 해도 돼. 건물에서 월세만 받아도. 아버지. 내가 행복하게 살면 돼. 그것만 바랐어. 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엄마 죽고 나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 미안하다. 더 좋은 아빠 못 돼서. 목이 메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갈라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30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 미안한 건 저예요. 눈물이 쏟아졌다. 창피하다고 했잖아요. 배달로 뭐가 되겠냐고 했잖아요.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러고 계신 줄.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펑펑 울었다. 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됐다. 울지 마라. 아빠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30년간 혼자 이러셨잖아요. 행복했어. 아버지가 웃으셨다. 내 생각하면서 모으는 게 행복했어. 숫자 올라갈 때마다 우리 딸 좋은 집에서 살겠다, 좋은 차 타겠다, 그 생각했어. 아버지. 그러니까 울지 마. 아빠는 괜찮아. 나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마른 몸이었다. 뼈밖에 안 느껴지는 몸. 이 몸으로 30년을 버티셨구나. 전부 나를 위해서. 사랑해요, 아버지.
3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다. 사랑한다. 수빈아. 아버지도 처음 하시는 말씀이었다. 병실에 햇살이 쏟아졌다. 30년의 벽이 그제야 무너졌다. 병실에 노을빛이 스며들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마치 오래 닫아뒀던 일기장을 펼치듯 한 장 한 장. 2005년 12월이었어. 아버지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다. 첫 투자하던 날. 2005년 12월. 강남 외곽의 허허벌판. 김영수는 그곳에 서 있었다. 손에는 5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려 있었다.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쪽잠 자며 모은 돈. 여기가 진짜 오르겠습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재개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라고요? 부동산이 다 그렇죠. 확실한 건 없어요.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돈이 날아가면 끝이었다. 다시 모으려면 또 10년이 걸린다. 그때 나이가 몇인데? 돌아가자. 위험해. 배달이나 계속하자.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지갑을 열었다. 수빈이 사진이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사진. 앞니 빠진 채로 해맑게 웃고 있는 10살 수빈이. 내 딸은 돈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영수는 수표를 내밀었다. 계약하겠습니다. 그때가 제일 무서웠어.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5천만 원이 전 재산인데 그걸 아무것도 없는 땅에 넣었으니까. 안 무서우셨어요? 무서웠지. 매일 밤 잠을 못 잤어. 땅값이 떨어지면 어쩌나. 재개발 안 되면 어쩌나. 그 생각뿐이었어.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다. 근데 이상하게 내 사진 보면 괜찮아지더라. 제 사진이요? 응. 지갑에 넣고 다녔거든. 힘들 때마다 꺼내봤어. 아버지가 옆 테이블에서 지갑을 꺼내셨다. 낡은 지갑. 열어보셨다. 내 사진이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사진. 20년 전 사진. 누렇게 발에 있었다. 이 사진 보면서 버텼어. 우리 딸 때문에라도 성공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 목이 메었다. 그래서요? 첫 투자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웃으셨다. 5년 기다렸어. 2010년 5월. 영수의 전화기가 울렸다. 김영수 씨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목소리였다. 뭐가요? 재개발 확정됐어요. 그 땅. 3억에 사겠다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5천만 원이 3억이 됐다. 5년 만에 6배. 영수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김영수 씨? 거기 계세요? 네, 네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3억. 평생 못 벌 줄 알았던 돈이었다. 새벽마다 배달하며 모은 돈이 6배가 되어 돌아왔다. 됐다. 눈물이 났다. 됐어. 그때 확신이 생겼어.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공부하고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투자하신 거예요? 응. 3억으로 서초 분양권 샀어. 5년 뒤에 7억 됐어. 7억으로 용인 땅 샀어. 5년 뒤에 12억 됐어. 숫자가 점점 커졌다. 근데 한 번 실패한 적 있어.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2015년이었어. 2015년 8월. 영수는 7억을 들고 인천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했다. 여기 확실합니다. 내년에 재개발 확정돼요. 중개인의 말을 믿었다. 1년을 기다렸다. 재개발은 무산됐다. 7억이 4억으로 쪼그라들었다. 3억이 날아갔다. 김영수 씨 손절하실 거예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파시는 게. 영수는 밤새 잠을 못 잤다. 10년간 모은 돈. 3억이 날아갔다. 포기할까? 그냥 배달만 할까? 이 나이에 뭘 더 해? 어둠 속에서 지갑을 꺼냈다. 수빈이 사진을 봤다. 20살 수빈이. 대학 입학식 때 찍은 사진.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간다고 좋아하던 날.
내 딸은 잘하고 있어. 나도 해야 해. 포기하면 안 돼. 영수는 버텼다. 손절하지 않았다. 3년을 더 기다렸다. 2018년. 재개발이 다시 추진됐다. 4억이 8억이 됐다. 그때 배웠어.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부동산은 기다림이야. 조급하면 안 돼. 버티면 결국 올라. 3년을 기다리셨어요? 응. 쉽지 않았어. 그 3년 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아버지가 지갑을 다시 꺼내셨다. 내 사진을 보여주셨다. 이거 보면서 버텼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사진 봤어. 우리 딸 웃는 얼굴 보면 힘나. 그랬어. 눈물이 차올랐다. 아버지. 2018년에 8억 됐을 때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 샀어. 15억짜리. 그게 지금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요? 응. 지금 25억쯤 될 거야. 2022년에 서초 상가 샀어. 8억. 지금 12억쯤. 2023년에 송파 오피스텔 샀어. 6억. 지금 8억쯤. 아버지가 손가락을 꼽으셨다. 다 합치면 47억. 믿을 수 없었다. 새벽 배달하시는 아버지가. 낡은 트럭 모시는 아버지가. 20년간 이런 여정을 겪으셨다고. 근데 왜 계속 배달하신 거예요? 돈 많으시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버지가 웃으셨다. 습관이야. 습관이요? 30년 했잖아. 새벽에 눈이 떠져. 안 나가면 불안해. 그리고 배달 안 하면 뭐해?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 배달하면 사람들 만나잖아. 가게 사장님들, 단골 손님들. 그 사람들이 좋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 없으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 배달하면서 인사하는 게 유일한 대화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 괜찮아. 외롭지 않아. 거짓말인 거 알았다. 20년간 혼자. 새벽에 일어나 배달하고 낮에 부동산 공부하고 밤에 혼자 라면 먹고. 그게 아버지의 20년이었다. 전부 나를 위해서. 아버지, 저 죄송해요. 왜? 자주 못 왔잖아요. 바쁘다고.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알아. 아니에요. 바쁜 게 아니라 귀찮았어요. 솔직히. 아버지 집 오면 할 얘기도 없고 어색하고. 그래서 안 온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다. 거친 손. 갈라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됐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가끔 와라. 그것만 해줘. 아버지. 밥 같이 먹자. 라면 말고 맛있는 거. 아버지가 웃으셨다. 그 웃음이 눈물겨웠다. 네, 매주 올게요. 매주는 부담스럽다. 아니에요. 매주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달 그만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47억 있잖아요. 그 돈으로 아버지 편하게 사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다. 그 돈 내 거야. 저 필요 없어요. 연봉 7천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 47억은 아버지가 쓰세요. 제발요. 이제 좀 쉬세요. 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수빈아. 네, 고맙다. 나는 아버지를 안았다. 마른 몸이었다. 뼈밖에 안 느껴지는 몸. 하지만 따뜻했다. 30년의 사랑이 느껴졌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병실에 노을빛이 가득 찼다. 20년의 여정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의사는 퇴원해도 된다고 했다. 다만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된다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배달은 당분간 안 됩니다. 얼마나요? 최소 6개월이요. 심장에 무리가 가면 위험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섰다. 3월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아버지,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야지. 분당 집이요? 응.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뭐가? 혼자 못 사세요. 당분간. 괜찮아. 30년 혼자 살았어. 그래서 쓰러지신 거잖아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나는 차 키를 꺼냈다. 역삼동으로 갈 거예요. 역삼동? 왜? 거기 아파트 있잖아요. 제 이름으로 된 거. 그건 내 집이야. 아니요. 아버지 집이에요. 같이 살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셨다. 뭐? 같이 살자고요. 저랑. 아버지 혼자 두면 또 라면만 드실 거잖아요. 또 무리하실 거잖아요. 싫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창밖을 바라보셨다. 병원 앞 벚나무가 막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다. 폐 끼치기 싫다. 폐가 아니에요. 넌 바쁘잖아. 회사도 다니고. 괜찮아요. 회사 근처예요. 역삼동이. 싫으시면 할 수 없지만요. 나는 운전대를 잡았다. 저는 가고 싶어요. 아버지랑.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고맙다. 그게 대답이었다. 역삼동 아파트. 32평. 신축 5년차. 남양.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렸다. 여기에요. 현관문을 열었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다. 통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셨다. 왜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발을 떼셨다. 거실을 둘러보셨다. 주방을 둘러보셨다. 방을 둘러보셨다. 아무 말 없이. 어때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버지가 창가로 걸어가셨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셨다. 2005년에 이 근처 땅 샀어. 그때는 허벌판이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산 땅이 이렇게 됐어. 아버지. 20년 만에 처음 와봐. 돌아보니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여기가 내가 산 땅이었어. 5천만 원 주고 산 땅. 그 땅이 지금 이 아파트가 됐어. 25억짜리. 아버지가 웃으셨다. 눈물을 흘리면서. 해냈네. 내가. 나도 눈물이 났다. 네, 해내셨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으셨다. 푹신한 소파였다. 분당 집 낡은 소파와는 달랐다. 푹신하다. 그렇죠? 이런 소파는 처음 앉아봐. 좋네. 아버지가 웃으셨다. 어린 아이처럼. 그 모습에 가슴이 찡했다. 저녁이 됐다. 나는 주방에 섰다.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당연했다. 아무도 안 사는 집이니까. 아버지 잠깐만요. 장 보고 올게요. 그냥 라면 먹자. 안 돼요. 라면 금지예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마트에 다녀왔다. 고기, 야채, 양념. 요리는 잘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건 해야 했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불고기를 볶았다. 밥을 했다. 아버지 밥 먹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아버지가 의자에 앉으셨다. 음식을 보셨다. 내가 한 거야? 네. 맛없으면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셨다. 된장찌개를 떠서 드셨다. 어때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다. 아버지? 고개를 숙이셨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맛없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다. 울고 계셨다. 20년 만이야. 네? 누가 해준 밥 먹는 거. 엄마 죽고 나서 20년간 혼자 먹었어. 라면, 김밥, 편의점, 도시락. 근데 오늘 우리 딸이 해준 밥 먹네. 아버지가 웃으셨다. 눈물을 흘리면서. 맛있다. 그 한마디에 나도 눈물이 터졌다.
아버지, 고맙다. 수빈아, 제가 더 감사해요. 30년간 키워주셔서. 앞으로 매일 해드릴게요. 박, 매일은 힘들어. 아니에요. 매일 할 거예요. 3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셨잖아요. 저를 위해서. 이제 제가 할게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다. 거친 손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고맙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된장찌개는 좀 짰고 불고기는 좀 탔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 드셨다.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잘 먹었다. 맛있었어요? 응. 최고였어. 아버지가 웃으셨다. 그 웃음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몰랐다. 밤이 됐다. 아버지는 큰 방을 쓰시고 나는 작은 방을 썼다. 아버지 주무세요? 응. 너도. 불을 끄려는데 아버지가 불렀다. 수빈아. 네? 내일 새벽에 안 나가도 되니까. 좀 이상하네. 30년 만에. 근데 나쁘지 않아. 아버지가 웃으셨다. 잘 자라. 네. 아버지도요. 방문을 닫았다. 내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반짝거리는 불빛들. 아버지가 저 풍경을 20년간 꿈꿨겠구나. 딸이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한 눈물이었다. 아버지, 고마워요. 창밖에 별이 반짝였다. 어딘가에서 엄마가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엄마, 아버지, 이제 제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첫 번째 밤이. 다음 날 아침. 새벽 6시. 습관처럼 눈이 떠졌다. 거실로 나갔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아버지? 왜 일찍 일어나셨어요? 습관이야. 새벽에 눈이 떠져. 근데 오늘은 나갈 데가 없네. 아버지가 웃으셨다. 이상해. 30년 만에 쉬는 아침이야.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예쁘다. 그러게요. 새벽 배달할 때는 해 뜨는 거 못 봤어. 바빴으니까. 오늘 처음 봐. 이렇게 여유롭게. 아버지가 웃으셨다. 좋네. 나도 웃었다. 네, 좋아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30년 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아침이. 한 달이 지났다. 4월의 어느 날. 벚꽃이 만개했다. 역삼동 아파트 창밖으로 분홍빛 물결이 출렁였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셨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지셨다. 아버지, 아침이에요. 응. 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다. 식탁에 앉으셨다. 오늘 아침은 계란찜과 된장국, 그리고 갓 지은 밥. 잘 먹겠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셨다. 된장국을 한 모금 떠서 드셨다. 맛있다. 정말요? 응. 실력이 늘었어. 아버지가 웃으셨다. 한 달 전만 해도 내 요리는 형편없었다. 된장찌개는 짜고 불고기는 타고 밥은 질었다. 지금은 다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하다 보니 조금씩 늘었다.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유튜브? 네. 요리 영상이요. 세상 좋아졌네. 예전엔 그런 거 없었는데. 아버지가 밥을 떠 드셨다. 엄마 요리가 생각나. 엄마도 된장국 잘 끓였거든. 내 된장국 엄마 맛이야. 목이 메었다. 정말요? 응. 똑같아. 아버지가 웃으셨다. 그 웃음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일상이 흘러갔다. 평범한 일상. 아침에 밥을 먹고 나는 회사에 간다. 아버지는 집에서 TV를 보시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신다. 저녁에 퇴근하면 같이 밥을 먹는다. 주말에는 함께 마트에 간다.
장을 본다. 산책한다. 특별한 건 없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아버지,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말고요. 구체적으로. 갈비찜? 갈비찜이요? 어렵겠는데. 못하겠으면 라면이라도. 아니에요. 해볼게요. 유튜브를 켰다. 갈비찜 만드는 법. 영상을 보면서 따라했다. 3시간 걸렸다. 결과물은 그럭저럭이었다. 어때요? 아버지가 한 점 드셨다. 맛없어요? 아니, 맛있어. 거짓말이죠? 진짜야. 맛있어. 아버지가 웃으셨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갈비찜이야. 알았다.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딸이 해줘서 맛있는 거라는 걸. 다음엔 더 잘할게요. 응. 기대할게. 그런 일상이 이어졌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30년 만에 찾아온 일상. 4월 15일. 내 생일이었다. 30번째 생일. 아침에 눈을 떴다. 거실로 나갔다.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셨다. 식탁 위에 미역국이 있었다. 생일 축하한다. 아버지가 웃으셨다. 아버지가 끓이신 거예요? 응. 새벽에 일어나서. 요리 못하시잖아요. 유튜브 보고 했어. 아버지가 멋쩍게 웃으셨다. 맛없으면 미안하고. 숟가락을 들었다. 미역국을 떠서 입에 넣었다. 짰다. 많이 짰다. 근데 눈물이 났다. 어때? 맛없지? 아니요. 울면서 왜 아니래. 맛있어요. 진짜. 훌쩍였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미역국이에요. 아버지가 웃으셨다. 거짓말쟁이. 진짜예요. 30년 만에 먹는 아버지의 미역국이었다. 맛이 어떻든 상관없었다. 아버지가 해주셨다는 게 중요했다.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운 건 나야. 내 곁에 있어줘서.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뭔가를 들고 나오셨다. 작은 상자였다. 오래된 벨벳 상자. 이거. 뭐예요? 생일 선물. 열어봐.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 반지가 있었다. 금반지.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이게 뭐예요? 엄마 결혼 반지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엄마. 거요? 응.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셨다. 1995년에 결혼할 때 샀어. 월급 3달치 모아서. 엄마가 죽기 전에 그랬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거 수빈이한테 줘. 수빈이 결혼할 때. 내가 못 보는 결혼식이지만 이 반지가 내 대신가 있을게.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가. 그랬어요? 응. 20년간 갖고 있었어. 내 결혼식 때 주려고. 근데 언제 결혼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먼저 줄게. 아버지가 웃으셨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우리 딸 30 됐네. 이쁘게 컸네. 그럴 거야. 참을 수 없었다. 펑펑 울었다. 엄마. 20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 기억이 희미했다. 1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얼굴도 흐릿하고 목소리도 흐릿했다. 하지만 이 반지를 보니 엄마가 느껴졌다. 엄마가 이걸 끼고 있었구나. 나를 낳을 때도 밥을 해줄 때도 재워줄 때도 이 반지를 끼고 있었구나. 엄마.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봤다. 딱 맞았다. 엄마 손이 작았어. 너랑 비슷했어. 손 닮았네. 엄마랑.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다. 엄마 많이 보고 싶지? 네, 나도. 근데 내가 있어서 버텼어. 20년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닮은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아버지. 고맙다. 수빈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저야말로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30년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를 안았다. 마른 몸이었다. 뼈밖에 안 느껴지는 몸.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수빈아.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분홍빛 눈이 내리는 것 같았다. 어딘가에서 엄마가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웃고 있을 것 같았다. 우리 딸 잘 컸네. 우리 남편 고생했네. 이제 둘이 행복하게 살아.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됐다. 케이크를 샀다. 촛불을 30개 꽂았다. 후. 한 번에 다 껐다. 생일 축하한다. 수빈아. 감사해요, 아버지. 케이크를 잘랐다. 한 조각씩 먹었다. 맛있다. 네. 아버지. 응. 앞으로 매년 같이 보내요. 생일. 그래. 추석도 설날도 전부 같이요. 알았어. 아버지 생일은 언제예요? 7월 23일. 그때 제가 미역국 끓여 드릴게요. 기대할게. 아버지가 웃으셨다. 나도 웃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25억짜리 강남 아파트. 하지만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었다. 이 안에 담긴 30년의 사랑. 그게 진짜 가치였다. 아버지. 응.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저도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요. 같이. 그래. 같이.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다. 거친 손이었다. 30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2025년 4월. 김수빈은 행복하다. 아버지와 함께 산다. 평범한 일상을 보낸다. 밥을 해드리고 같이 TV를 보고 주말에 산책한다. 특별한 건 없다.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다. 30년간 몰랐던 진실. 아버지의 사랑. 47억의 무게. 이제 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다. 아버지는 3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셨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도 한마디 불평 없이. 전부 딸을 위해서. 그게 사랑이었다. 창피해했던 그 시간들이 부끄럽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됐다. 앞으로 갚으면 된다.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벚꽃이 흩날렸다. 봄이 왔다. 30년 만에 찾아온 봄이.